네, 충격파동 마지막 시간입니다. 업데이트가 좀 늦었네요. 죄송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충격파동 조건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나 매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용이죠. 네. 근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게 무슨 어떤 뭐 매도 포인트를 정확하게 막 짚어주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쓴다 정도의 그냥 개괄적인 설명이에요. 네. 대충 이렇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제일 적합할 것 같고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야겠죠. 앞쪽 파동은 어떻게 떨어졌는지 또 올라갔을 때는 요 세부 파동들은 또 어떻게 가는지 그것도 판단을 좀 하면서 봐야 되고 그리고 충격 파동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볼 게 없어요. 왜냐면은 못 잡으면 끝이거든요. 그냥 쭉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정 파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다루겠죠. 곧 조정 파동도 다룰 건데 중요한 건 조정 파동의 해석인 거고 그 다음에 파동에다가 뭐 이런 다른 것들 다 더해가지고 해석을 좀 하셔야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임펄스다 막 이래가지고 어디서 매도 뭐 2파에서 잡고 3파 뭐 부분 익절하고 또 잡고 팔고 이런 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충격 파동만으로는 뭐 하는 게 좀 어렵고 결국 조정 파동도 있어야 되고 이런 도구들까지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건을 활용했을 때 매수를 하는데 그 매수라기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손절 조건인 거죠. 네, 매수이기도 한 거고 첫 번째 조건은 2파가 1파의 저점보다 낮아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1파 진행하고 조정이 막 나오는데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는 없다. 그거였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거를 이용했을 때 내가 2파 어느 순간에 진입을 했다면 손절의 기준은 1파의 저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2%를 버틸 수 있으면 진입을 하는 거고 아니면 뭐 더 기다려 보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조정이 여기에 저점에 가까워질수록 손절은 짧아지는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괜찮죠? 이 정도면 886 같은 거 눌리면은 공포스럽긴 하지만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여기 기준이 명확하니까요. 그죠? 여기 깨고 내려가면 조정 파동일 거 아니에요. 손절이 적은 매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4파의 저점이 1파의 고점보다 날 수 없으니까 3파 진행하고 4파가 이렇게 됐다고 올라가고 이런 거 없다고 했죠. 예, 이건 그냥 N파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파에 진입하면 손절 기준이 1파의 고점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실제 차트에서 좀 볼까요? 요건데 1파가 진행을 하고 어떤 파동이 하나가 추세가 하나 터졌다고 보시죠. 네, 그 추세가 터졌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느 순간 618에 진입하든 뭐 382에 진입을 하든 간에 어쨌든 진입을 했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큰 그림이 이거라면 조정 우리가 손절을 잡을 수 있는 곳은 여기라는 거죠.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점점 더 내려올수록 손절은 짧아지니까 그죠? 더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말하면은 점점점 조정 파동이 올수록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분할 매수가 되는 거겠죠. 손절 기준이 여기가 명확해지는 거니까 물론 뭐 여기서 그냥 요거 하나만 보고 여기서 진입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요 조정 파동의 어떤 진행과 그 다음에 요 앞에서 떨어진 모양과 여기 안에서의 뭐 채널이든 프라이스 액션을 또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뭐 RSI와 다이버전스
이동평균선의 모양, 배열 이런 것도 다 봐야겠죠. 당연히 봐야 되는데 개괄적인 좀 그냥 활용은 이렇다. 네. 손절 기준이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1파의 고점. 그리고 운 좋게 뭐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떨어지면은 요게 손절 요게 아무리 조정이 깊어도 요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1파의 고점이 3파가 진행됐다면 손절 기준은 여기가 된다. 근데 보통 4파가 굉장히 짧게 나오고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가지고 진입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4파가 깊다고 해도 막 여기까지 오잖아요. 이런 거 보통 4파 아니더라고요. 그냥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깨고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뭐 항상 그렇진 않지만 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매수 매도 기준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가까이 오면은 매수. 그리고 뭐 손절 기준은 여기. 그리고 또 뭐 퍼센트에 따라서 레버리지도 뭐 바꿀 수 있겠죠. 네. 다음에 이건 어떤 거냐면 조정 파동이랑 충격 파동의 갈림길이 3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파라는 거는 1, 2파가 됐다가 올라간 게 3파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냥 ABC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래요. M파동으로 끝나고 저점을 깨느냐 아니면 O파동까지 살아가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618 이상을 되돌린다라고 돼 있으니 1파에 1.618이 됐다면 그거는 이제 3파 값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1파의 길이가 같다면 N파동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3파는 가장 짧은 파동이 될 수 없다고 돼 있죠. 그래서 3파 값을 찍었을 때 1파의 길이보다 3파의 길이가 짧다면 다이고날이 진행되는 거 아니면 그냥 무조건 N파동이 되는 거죠. 이거는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요런 모양인 건데 요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그게 1파일지 뭐 A파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올라간 게 1파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정 주고 여기 1.618까지를 찍었어요. 얘가 그러면은 얘가 1, 2, 3인지 A, B, C인지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N파동이라면 여기 파동과 여기 파동의 길이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요쯤 좀 더 해야겠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렇게 돼서 이 길이가 같아졌다면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N파동이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나, 그 다음에 3파니까 4, 5가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 이렇게 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1대1 값을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조정이 굉장히 깊어버리면 이게 이렇게 해서도 뭐 1.618을 찍을 수도 있거든요. 조정이 너무 깊으면. 어씨, 좀 잘 안 되겠다. 그죠? 이쯤까지 지금 1.618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면은 또 이번에는 여기에 대한 되돌림으로 C8을 찍은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요 1.618 되돌림보다 훨씬 더 높게 진행을 해버리지 않는 이상 엠파동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너무 얕아서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1파보다 여기 지금 7, 86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파가 짧아진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양이 이렇게 가는 다이고날 형태가 아니라면, 그죠? 터미널 파동이나 다이고날 그런 쐐기 형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N파동이 끝난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갈림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항상 1.618을 찍었다고 해서 이게 3파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N파동하고 갈림길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설명드린 거고요. 좀 복잡하죠, 이게. 그래서 조건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어, 분석을 할 때 양방향으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리스크에 항상 대비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찌든 간에 조정이 좀 나오다가, 그러니까 4파를 의미하는 거죠. 조정이 나오다가 3파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요 부분보다는 요 추세 돌파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5파로 본다. 5파로 나오는데 5파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라 5파라는 거는 곧 죽을 자리라는 거죠. 네, 암환자가 어떻게 보면 1기, 2기, 3기, 4기를 넘어서 이제 5기로 진입을 하니까 곧 죽을 자리가 나온다는 건데, 제가 지금 좀 말실수한 것 같죠? 네, 암환자로 비유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홀딩 하다가는 굉장히 크게 얻어 맞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5파가 끝났기 때문에 이게 1파가 되고 2파는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뭐 이런 데서 좋게 잡았다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5파까지 나왔다면 어느 정도는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단 기본값만 찍은 경우에는 5파 확장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파가 엄청 길어지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더 홀딩을 해볼 만하겠죠. 여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여기가 3파고 4파인데, 여기 보면 별로 그 이제 여기가 5파가 확장돼 가지고 쭉 올라간 거예요. 한 2만 달러까지 올라간 건데 여기가 1261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나게 올라간 건데, 이게 로그로 보니까 별로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로그를 풀면 이렇게 보여요. 네, 여기가 1261달러. 5파가 확장되면 이렇게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1.618 기본값만 찍은 경우에는 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마지막으로 그 나중에 다룰 컨텐츠기는 해요. 일단은 프라이스 액션이나 그 채널 관련돼서 다룰 때 말씀드리긴 할 건데,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충격 파동에서는 파동은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데 기본 채널을 그렸다가 가속을 했다가 추세 변환이 이루어져요. 조정판으로는 확장이라는 게 없죠. 확장, 그러니까 파동이 확장되면은 가속이 붙는 거고, 조정판에는 확장이 없으니까 보통 중심선 하단선에서 반등을 해서 추세 돌파를 한다. 네. 요 두 개는 미리 설명을 드리면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네,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쓴 거고, 어, 차트에서 좀 보면은 채널을 그리면 이게 확장이 나가버리면 요게 채널이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돼가지고 3파가 확장이 된 거니까 가속을 하는 거고요. 네, 채널이 가속, 그러니까 채널 상단선을 돌파해서 추세가 가속이 되고, 그 다음에 가속됐던 채널이 5파, 아마 5파 세부 파동에서는 감속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조정 파동으로 떨어지는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정 파동에서는 그 자체가 없죠. 네. 그래서 조정 파동에서는 상단선이나 중심선, 이거는 좀 그려볼게요. 중심선은 요거죠. 네. 상단선까지 맞고 가거나 아니면 중단선쯤에서는 저항이 나와서 하단선 뚫리면서 추세 전환이 된다. 확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개괄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드렸는데, 물론 뭐 당연히 파동만 보시면은 좀 많이 위험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채널 꼭 확인하시고 조정 파동 같은 것 부분도 분명히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지표와 외부적인 요건들도 충분히 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이거는 제가 좀 봤던 것 중에 좀 위험할 것 같아서 하나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데 보면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파 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할 때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진입을 하라고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쯤 진행될 때쯤이면 이게 조정 파동의 M 파동인지 어, 아니면은 진짜로 3파로 가는 건지 확신이 들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여기로 M 파동 떨어서 잘 잡았다고 해도 여기서 또 M 파동 나고 한 번 더 떨어지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4파 같은 경우도 사실 요거 고점 돌파하기 시작하면 죽을 자리인데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빨리 하려면 미리 그려놓을 걸 그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라인, 요게 좀 더 안정적일 거예요. 요 라인 조금 더 빨리 하려면 여기에 세부 파동을 확인해서 고기 추세를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한 컨텐츠는 일단 충격 파동은 여기까지고, 한 2주 정도 더 준비하면서 조정 파동이 되게 내용이 길고 복잡하고 많고 그래요.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뭐 오픈톡도 있고 하니까 뭐 개인 톡을 보내셔도 되고,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저도 공부하는 입장에서 같이 답을 찾아가는 식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종료할게요.